이번 시간의 주제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동적 계획법입니다. 동적 계획법은 리차드 벨만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일종의 이제 방법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차드 벨만은 물론 그 최단 경로를 찾는 벨만 포드 알고리즘 할 때 그 벨만입니다. 일단 이제 오늘은 동적 계획법의 첫 시간이니까 아주 간단한 익잠플을 두 개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유명한 피보나치 넘버입니다. 피보나치 수는 물론 1, 2, 3, 5, 8, 13 이렇게 나가는 수열을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1, 1로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어떤 값은 항상 자기 바로 앞에 두 값의 합으로 정의되는 13은 5와 8의 합 이렇게 정의되는 수열을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은 fn은 f의 n-1 더하기 f의 n-2 물론 여기서는 n이 2보다 큰 경우이고 물론 f1과 f2는 1이고 이렇게 정의되는 수열입니다. 물론 이제 피보나치 수는 뭐 이거를 이제 F1, F2로 하지 않고 뭐 F0, F1 이렇게 0부터 시작하도록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뭐 그냥 취향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 자체가 이렇게 일종의 순환식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피보나치 수를 계산하는 가장 논리적으로 이제 간명한 알고리즘은 물론 리커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리커전 배울 때 다 한 번씩은 봤을 법한 리커전의 가장 단순한 예입니다. fibn은 n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함수이죠. 그래서 만약에 n이 1이거나 혹은 n이 2면 그냥 1을 리턴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n이 2보다 크다면 n-2번째 피보나치 수와 n-3번째 피보나치 수를 리커전으로 계산해서 더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리커전 알고리즘이 n번째 피보나치 수를 제대로 구한다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알고리즘의 그러니까 이 함수의 문제는 우리가 이 함수의 진행 과정을 조금만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계산이 중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F7을 그러니까 7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한다고 가정해 보면 리커전으로 먼저 F6과 F5를 호출해서 계산을 하겠죠. 그럼 F6을 계산하기 위해선 다시 F5와 F4를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미 F5를 우리가 이쪽에서 한번 계산하고 이쪽에서 또 계산하고 이렇게 두 번 계산하죠. F5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 F4와 F3을 계산해야 되고 이 F5를 계산하기 위해서도 F4와 F3을 계산해야 하니까 F4가 또 이렇게 세 번 중복되고 F3은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더 많은 계산들이 중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나치 수를 이렇게 단순하게 리커전으로 피보나치 수열 자체가 순환식으로 정의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리커전으로 계산하는 것은 물론 올바로 계산되긴 하지만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보통 이걸 우리가 이제 메모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메모이제이션은 물론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memorize를 이제 명사형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기억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간단한 테크닉입니다. 뭐냐면 이 함수의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리커전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미 예를 들어서 F7을 계산하기 위해서 F5를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한다면 F5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F6을 계산하러 들어가서 F5를 다시 또 새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즉 F5를 이미 한번 내가 계산을 해서
F5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F5를 또 새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계산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 계산된 F 값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놓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모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n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n이 10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F10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F8과 F9를 계산을 하는데 뭐 이렇게 계산을 하다가 F5를 예를 들어서 아까 얘처럼 계산을 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이렇게 어떤 배열에다가 그 결과를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메모이제이션에서는 이 배열을 캐시라고 부르고 이렇게 배열에 중간 계산 결과를 저장해 놓는 것을 이제 캐싱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리커전을 그대로 가져와서 만약에 n이 1이거나 2면 뭐 그 경우에는 계산이 필요 없이 그 결과는 무조건 1이니까 즉시 리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fn을 우리가 계산할 차례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fn을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이때 여기 배열 f에 fn이 여기서 제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맨 처음에 배열 f를 전부 우리가 마이너스 1로 초기화해 놨다는 가정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배열 f를 우리가 처음에 다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해놨다면 fn이 마이너스 1이 보다 크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 얘기는 이미 뭔가 우리가 리커전을 하는데 그 어떤 단계에서 fn의 값을 이미 계산해서 우리가 캐싱을 해 두었다. 즉 계산해서 저장해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fn을 새로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우리가 캐싱 해 놓은 fn 값을 즉시 리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fn의 값을 계산을 합니다. 물론 fn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리커전을 그대로 쓰는 거죠. fn-2와 fn-1을 리커전으로 계산해서 그 결과를 버리지 않고 그냥 리턴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캐시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두는 것입니다. 캐시에 저장을 해두고 그 결과를 리턴합니다. 이렇게 되면 즉 중간 계산 결과를 캐싱을 해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동일한 피보나치 넘버를 두 번 계산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보나치 예를 들어서 F7이 처음 계산된 순간에 그 결과를 배열에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시 필요해지면 그 저장해 놓은 값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리커전하고는 달리 중복된 계산을 하지 않겠죠. 이런 방식으로 중복된 계산을 피하는 테크닉을 우리가 보통 메모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중복된 계산을 피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바텀업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피보나치 수의 경우라면 훨씬 더 상식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냥 종이랑 연필을 주고 F10을 계산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시겠어요? 이건 아마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1, F1은 1이고 F2는 2고 그 다음에 2, 3, 5, 8, 13, 21, 34 이렇게 해서 이게 1, 2, 3, 4, 5, 6, 7, 8, 9니까 F10은 55인가요?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이렇게 계산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F10을 계산하기 위해서 뭐 F9와 F8을 먼저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F1부터 순서대로 쭉 계산해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F1부터 1, 2, 3, 5, 8 이렇게 쭉 계산해 올라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텀업 방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뭡니까? 이 방식의 핵심은 내가 예를 들어서 F8을 계산하려고 할 때 내가 F1부터 순서대로 계산해 왔기 때문에 F8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값은 F6과 F7이죠. 그런데 우리가 F1부터 이렇게 바텀업 방식으로 계산해 왔기 때문에 F8을 계산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F6과 F7은 이미 계산되어져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그 두 값을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F8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것을 바텀업 방식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즉 뭔가 가장 기본적인 값에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산해 올라와서 내가
이 순환식에 의해서 이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이 순환식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값을 특정한 n에 대해서 fn을 계산하려고 할 때 이 순환식에 의해서 이 순환식의 오른쪽에 등장하는 값들은 항상 이미 계산되어져 있는 그런 순서로 f 값을 계산을 해온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바텀업 방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f1과 f2는 1이고 그 다음 i equal 3에서부터 n까지 그냥 fn은 fn-2 더하기 fn-1 더하기 fn-2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fn을 계산하고자 하는 시점에 fn-1과 fn-2는 항상 이미 계산되어져 있으므로 나는 단순하게 이렇게 한 번의 덧셈으로 fn을 계산할 수 있다. 물론 마지막에 fn을 리턴해주고 이렇게 이것은 뭐 아주 기본적인 예니까 뭐 이해하기 어렵거나 뭐 그런 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텀업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순환식의 값을 계산할 때 바텀업 방식으로 계산하는 이 테크닉을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을 우리가 약간 이제 좀 좁은 의미로 사용할 때 이렇게 순환식을 바텀업 방식으로 계산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열을 이용해서 그 순환식의 가장 단순한 항부터 순차적으로 바텀업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값을 계산하는 그런 테크닉을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이항계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항계수는 이제 NCK, 우리가 보통 이제 NCK 이렇게 쓰기도 하고 NK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것은 수학적으로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 n개 중에서 k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NCK를 이것을 우리가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 혹은 이항계수라고 부르는데 이제 NCK 값을 계산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을 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 NCK에 대해서 공식이 있죠. 이게 어떻게 되더라? n 팩토리얼에 n-k 팩토리얼에 k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이항계수에 관한 이 공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NCK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항계수를 계산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은 물론 수학적으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식이지만 실제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C 98을 계산을 한다고 보면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100 팩토리얼에 2 팩토리얼에 98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대로 계산이 될까요? 물론 뭐 계산을 하려고 든다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NCK를 계산하려고 하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게 결국 100C 98의 값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2분의 100 곱하기 99죠. 왜냐하면 98 팩토리얼하고 100 팩토리얼을 나누면 분자에는 100 곱하기 99만 남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50 곱하기 99고 뭐 계산해 보면 대략 5000보다 조금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 100C 98을 계산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계산의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100 팩토리얼이라는 값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뭐 여기에서 어떤 심볼릭한 그 컴퓨테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약분 같은 걸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되겠지만 그것은 또 그 자체가 또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죠. 이렇게 심볼릭 컴퓨테이션을 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그냥 100 팩토리얼의 값을 계산을 하고
98 팩토리얼의 값도 계산을 한 다음에 나눗셈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면 바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100 팩토리얼이 너무 큰 값이 되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정수나 그 어떤 기본 타입, 기본 데이터 타입이 표현할 수 없는 오버플로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항계수를 계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신 그렇게 하는 대신 이런 NCK는 n-1 CK 더하기 n-1 K-1 이라는, 여러분이 이것도 역시 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운 공식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n개 중에서 k개를 뽑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n개 중에서 내가 k개를 뽑는 거죠. 그럼 그 중에 특정한 하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a라고 부른다면 이 n개 중에서 k개를 뽑는 서로 다른 경우들은 이 특정한 원소 a를 선택하는 경우와 이 a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a를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 내가 k개를 뽑는데 어차피 a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그 경우의 수는 원래 n개 중에서 이 a를 제외한 나머지 n-1개 중에서 이 a를 제외한 k-1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겠죠. 그것이 n-1, k-1이고, 그 다음에 이 a를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a를 제외한 n-1개 중에서 a를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k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겠죠. 그것이 n-1 k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순환식이 성립하는데, 물론 이 순환식의 베이스 케이스는 n이 k와 같거나 혹은 k가 제로라면, n이 k와 같다는 것은 n개 중에서 n개를 뽑는다는 거니까 그 경우의 수는 1이겠죠. 또 k가 제로라면 n개 중에서 하나도 뽑지 않는 경우의 수도 역시 1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순환식이 성립하죠. NCK는 n이 k거나 k가 제로라면 1이고, 그렇지 않다면 n-1 k 더하기 n-1 k-1이다. 그래서 이항계수를 계산할 때 우리가 이 순환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리커전으로 일단 이항계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노미얼 nk는 nck의 값을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먼저 베이스 케이스는 n이 k거나 혹은 k가 제로라면 그냥 1을 리턴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이노미얼 n-1k 더하기 바이노미얼 n-1 k-1을 리커전으로 계산해서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리커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베이스 케이스가 있어야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스 케이스라는 것은 리커전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통 리커시브 케이스 혹은 뭐 제너럴 케이스 이렇게 부르는데, 베이스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리커전이 성립하는 건 이 그 리커전이 올바로 작동하는 건 아니죠. 어떤 조건이 더 성립되어야 합니까? 매우 중요한 조건이죠. 어떤 제너럴 케이스도 리커전을 반복하다 보면 반드시 베이스 케이스에 도달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리커전은 당연히 무한 루프에 빠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커전을 볼 때는 항상 그 부분을 예를 들면 피보나치 수의 경우에는 리커전을 반복할 때마다 n의 값이 1 혹은 2가 줄어들기 때문에 언젠가는 당연히 1이나 2에 도달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경우에도 잘 보면 처음에 n과 k의 값이 얼마였든 상관없이 리커전에 들어갈 때마다 n이 줄어들거나 혹은 n과 k가 둘 다 줄어들거나, 그 얘기는 만약에 k 쪽은 그대로 있고 n 쪽이 줄어든다면 n과 k가 점점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거죠. 둘 다 줄어든다면 그냥 둘 다 줄어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이게 k는 가만히 있는데 n만 줄어든다면 언젠가는 n과 k가 같아질 것이고, 만약에 둘 다 동시에 줄어든다면 언젠가는 k가 0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리커전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n이 k가 되거나 혹은 k가 0이 되는 경우에, 물론 이것은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처음부터 n보다 k가 크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그 경우에는 k는 가만히 있는데 뭐 n만 줄어들어서 n이 음수가 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의 기본 가정은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리커전으로 우리가 이항계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역시 많은 계산이 중복됩니다. 여기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이것은 이제 조금만 계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OC3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4C3하고 4C2를 계산해야 되고, 4,3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3,3과 3,2를 계산해야 되고, 4,2를 계산하려면 3,2와 3,1을 계산해야 되고, 여기에서 이미 3C2의 계산이 중복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면 이렇게 조금 더 큰 예를 가지고 이 그림을 조금만 이렇게 그려보면 역시 아주 많은 계산이 중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커전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항계수를 구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면 메모이제이션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값이 n과 k라는 두 개의 매개 변수에 의해서 정의되는 값이기 때문에 캐시 자체가 2차원 배열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이놈이라는 2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nk, 그런데 우리는 n이 k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2차원 배열의 대각선 위쪽의 값은 이제 의미가 없겠죠. 이쪽은 그냥 무의미하고, 대각선을 포함해서 대각선 아래쪽에 위치하는 값들만 실제로 의미가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리커전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 중간 계산 결과를 이 캐시에다가, 즉 2차원 배열에 저장을 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만약에 n이 k거나 k가 제로라면 그 경우에는 뭐 계산할 필요 없이 그 계산 결과는 1이고, 이제 그렇지 않다면 역시 우리가 애초에 이 배열을 전부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해두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놈 n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즉 그것은 바이놈 nk의 값이 이미 계산이 되어서 캐시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냥 바이놈 nk를 그대로 리턴해 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이 순환식을 이용해서 리커전으로 우리가 바이놈 nk의 값을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 결과를 이렇게 2차원 배열에 캐싱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리턴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동일한 계산을 두 번 하는 일은 없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동적 계획법, 그러니까 바텀업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테이블에 바이놈이라는 테이블을 우리가 다 채우는 건데, 내가 원하는 것은 nk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 4 이 값을 원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6C 4 이 값을 원한다면,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바텀업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을 먼저 기본적인 값에서부터 시작해서 바텀업 방식으로 계산해서 테이블에 저장을 해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피보나치 수의 경우와 좀 다른 점은, 피보나치 수의 경우에는 이게 1차원 값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별로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그냥 이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그러니까 F1부터 시작해서 이 순서대로 계산을 하는 것이 바텀업 방식에 해당된다는 것이 이제 너무 자명한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이게 2차원 배열이니까 도대체 이 바텀업 방식이라는 게 이제 말이 좀 애매해졌죠. 어디가 바텀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텀업 방식은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바텀 이런 뜻이 아니라 기본적인 값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값으로 올라온다 이런 의미에서의 바텀업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어떤 게 이제 더 그 바텀에 해당되는 값이냐라는 걸 생각할 때 결국 이 순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값을 계산을 할 때 갑자기 목이 잠겨가지고 잠시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바텀업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이제 바텀업 방식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조건 뭐 왼쪽에서 오른쪽 혹은 뭐 위에서부터 아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순환식을 계산을 할 때 이 순환식의 오른쪽에 등장하는 값이 항상 순환식의 왼쪽에 등장하는 값보다 먼저 계산되어지는 순서, 그것을 우리가 바텀업 방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제 순환식을 이용해서 값을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 순환식의 오른쪽에 등장하는 값들이 항상 순환식의 왼쪽에 등장하는 값보다 먼저 계산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이 순환식을 계산할 때 그냥 오른쪽 값들이 항상 다 계산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왼쪽 값을 계산을 하는 거니까 리커전이 필요 없고 그냥 이 계산된 값을 그대로 들고 와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것이 이제 바텀업 방식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어떤 순서가 그런 조건을 만족하느냐, 즉 어떤 순서가 바텀업 방식인가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O, C3,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서 이 값을 계산을 한다면, 그러니까 i번째 행 j번째 열의 값을 계산을 할 때, 즉 순환식의 왼쪽에 등장하는 게 ij일 때 순환식의 오른쪽에는 i-1, j-1이라고 i-1 j죠. 즉 이 자리가 ij라면 i-1, j-1은 이렇게 대각 방향의 이 자리인 거죠. 그 다음에 i-1, j는 자기 바로 위의 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서 어떤 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은 이렇게 대각 방향의 위의 값과 그 다음에 자기 바로 위 이 두 값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내가 이 테이블의 값을 어떤 순서로 계산을 해야 바텀업 방식이 되느냐. 예. 수업이 자꾸 끊어지네요. 바텀업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텀업이라는 것은 이 순환식의 입장에서 이 순환식 오른쪽에 있는 값이 항상 순환식 왼쪽에 있는 값보다 먼저 계산되어지는 순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순환식의 구조를 잘 보면 테이블에 i번째, j번째 열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대각선 내 값과 대각선 쪽의 값과 자기 바로 위의 값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ij면 얘가 i-1, j-1이고 이게 i-1 j니까 그래서 항상 이 값보다 이 값이 먼저 계산되어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리의 입장에서는 이 값보다는 이 두 개의 값이 먼저 계산되어지는 그런 순서대로 계산을 하면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바텀업 방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뭐 이 경우는 예를 들면 가장 상식적인 이런 그 행 우선 순서로 우리가 이 테이블의 값을 계산한다면, 그러면 내가 어떤 값을 계산할 순서가 됐을 때 자기 윗줄에 있는 값은 항상 먼저 계산되어져 있을 테니까 그냥 우리가 그 값을 이용해서 이 자리의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행 우선 순서로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면 i equal 0에서 n까지, 그러니까 행 우선 순서죠. 0행부터 n번째 행까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물론 n행 k열이 우리가 원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n행 k열의 값을 원하는 거고, 그러면 행 우선 순서로 그 다음에 이제 각 행 안에서는 열이 j가 0에서 0번째 열부터, 그런데
j가 i보다 클 필요는 없기 때문에 j가 i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nck니까 j가 k보다 클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각선 아래쪽을 다 계산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OC3이라면 이 3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이 값들은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포문이 j가 k보다도 작고 또 i보다 작은 동안에만 돌면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순환식의 베이스 케이스가 k가 0이거나 n equal k면 그냥 1이고, 이것은 그냥 이 순환식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k가 제로도 아니고 k가 n보다 작다면 이제 이 순환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이용해서 바이노미얼 ij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계산 순서를 바텀업으로 했으므로 내가 이 값을 계산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 값과 이 값이 이미 계산되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계산되어진 두 값을 더하기만 하면 바이노미얼 ij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바이노미얼 nk 값을 리턴하면 되겠죠. 이것이 이항계수를 계산하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메모리제이션이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나 둘 다 기본적으로 순환식의 값을 계산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순환식이, 그러니까 순환 함수로 정의되어 있는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이 식의 어떤 특정한 값을 n과 k의 값이 주어졌을 때 그 값을 계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순환식의 값을 계산하는 기법이고, 우리가 동적 계획법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제 좀 좁은 의미에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메모리제이션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지만, 좀 동적 계획법이란 말을 좀 넓은 의미로 사용을 할 때는 사실은 둘 다 동적 계획법의 일종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메모리제이션은 탑다운 방식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러니까 nk를 계산할 때 바텀업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리커전으로 이렇게 두 개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탑다운 방식인데, 다만 이제 캐싱을 해가지고 동일한 값이 두 번 이상 중복되어서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동적 계획법은 이제 바텀업 방식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법은 사실은 이제 서로 간에 약간의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메모리제이션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리커전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이 리커전에는 항상 어떤 오버헤드가 수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리커전에서는 계속 함수를 호출하기 때문에, 함수 호출은 이제 실제로 그냥 이렇게 포문을 한번 도는 것보다는 그 수행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 계획법은 이 메모리제이션은 이제 리커전이기 때문에 그런 리커전 오버헤드를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동적 계획법은 이제 리커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리커전에 수반되는 오버헤드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메모리제이션은 실제로 필요한 서브 프로블럼만을 푼다,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이제 요 말의 의미는 사실 좀 나중에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서로 약간의 장단점이 있는 그냥 두 가지 기법이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